팔척 귀신, 키가 8척 약 242cm나 되는 여자 귀신으로 일본에서 유명한 귀신이다. 일본의 ECH라는 커뮤니티에 무서운 이야기 괴담으로 더욱 유명해졌으며 그 후 2차 창작물까지 나올 정도로 인지도가 높아진 괴담. 국내에서도 몇 년 전부터 번역되어서 꽤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괴담이기도 하다. 아버지의 본가는 우리 집에서 차로 2시간이 조금 안 되는 거리에 위치해 있다. 별 특색 없는 농가인데 왠지 그런 분위기가 좋아서 고등학생이 된 이후부터는 오토바이를 타고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 때 자주 혼자 놀러 다니기도 했었고, 할아버지와 할머니도 언제나 잘 왔다며 반갑게 맞아주셨다. 하지만 마지막에 그곳에 갔던 것이 고등학교 3학년이 되기 직전이었으니까 벌써 10년이 넘도록 안 갔었다. 아니, 사실은 가지 않았다가 아니고 가지 못했다. 그 이유는 이런 것이다. 고등학교 2학년을 마치고 봄방학에 들어간 지 얼마 되지 않은 날씨가 맑던 날 할아버지 댁에 오토바이를 타고 갔다. 아직 춥긴 했지만 넓은 툇마루에 누워서 따뜻한 햇살을 받으며 포근포근한 기분으로 잠시 쉬고 있었는데, 그때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다. 기계 소리가 아닌 사람이 내는 소리 같은 느낌이 들었어. 그것도 타금과 반타금 사이의 포와 뽀 둘 다인 것 같은 느낌이었다. 무엇일까 하고 생각하다가 정원의 울타리 위에 하얀색 모자가 있는 것을 발견했다. 모자가 울타리 위에 놓여 있었던 것은 아니었는데 모자는 그대로 옆으로 이동을 했고 울타리의 담장 틈새 사이로 한 여인이 보였다. 그 모자는 그 여자가 쓰고 있었던 것이다. 그 여인은 흰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 하지만 울타리 높이는 2m 정도 된다. 그 울타리에서 머리를 내밀 수 있다니 얼마나 키가 큰 여자인지. 놀라고 있는 사이 여자는 다시 이동해 시야에서 사라졌고 당연히 모자도 사라져 있었다. 그리고 어느새 포포포 하는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때는 어느 정도 키가 큰 여자가 아주 높은 힐이나 부츠를 신었거나 굽이 높은 신발을 신은 키 큰 남자가 여장을 했는지 정도로만 생각을 했다. 그 후 거실에서 차를 마시다 할아버지와 할머니에게 아까 일을 이야기했다. 아까 엄청 키가 큰 여자를 봤어요. 남자가 여장을 했었나? 별로 관심을 보이지 않으셨지만 울타리보다 키가 더 컸다니까요. 모자를 쓰고 포포 라며 이상한 소리를 내기도 했고. 라고 말하는 순간 두 분의 움직임이 멈췄다. 아니, 그냥 얼어붙으셨다. 그 후 할아버지가 나에게 언제 봤냐, 어디서 봤냐, 울타리보다 키가 얼마나 높았냐며 몹시 화난 얼굴로 질문을 퍼부었다. 할아버지의 다그침에 당황하면서도 내가 대답을 마치자마자 할아버지는 갑자기 말을 멈추시고 복도에 있는 전화로 가셔서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다. 미닫이가 닫혀 있어서 할아버지가 전화로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는 잘 알 수 없었는데 나와 같이 계시던 할머니는 왠지 떨고 계셨다. 할아버지는 통화를 다 하셨는지 돌아오시더니 오늘은 자고 가. 아니, 오늘은 돌려보낼 수 없게 됐어. 라고 하셨다. 내가 무슨 엉뚱한 짓을 한 건가? 필사적으로 생각했지만 아무것도 생각이 나지 않았다. 그 여자도 내가 직접 보러 나간 게 아니라 그 여자가 스스로 나타난 것이고, 그러더니 할아버지는 할머니에게 K씨를 데리러 갔다 오겠다 말하고 차를 타고 어디론가 나가셨다. 할머니께 조심스레 무슨 일인지를 물어보니 팔척 귀신한테 홀린 것 같아. 내 할아버지가 어떻게든 해줄 테니까 아무 걱정 안 해도 돼.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셨다. 그러고 나서 할머니는 할아버지가 돌아올 때까지 띄엄띄엄 팔척 귀신에 대해 이야기를 해주셨다. 이 부근에는 팔척 귀신이라는 거추장스러운 것이 있다고 한다. 팔척 귀신은 키가 큰 여자의 모습을 하고 있고 이름 그대로 키가 8자, 8척 정도 되며 포포포포하고 남자 같은 목소리로 이상한 웃음소리를 내고 다닌다. 팔척 귀신을 본 사람마다 상복을 입은 젊은 여자이거나 토메소대를 입은 노파, 농촌 작업복 차림의 중년 여인으로 각자 보이는 모습은 다르지만 여성이며 비정상적으로 키가 큰 것, 머리에 무언가 얹혀져 있다는 점과 기분 나쁜 웃음소리는 모두 공통적이었다고 한다. 옛날에 마을에 온 나그네에게 씌어왔다는 소문도 있지만 확실치 않다고 한다. 이 지역 지금은 오시의 일부이지만 지장 속에 봉인되어 있어 다른 곳에는 갈 수가 없다고 했다. 팔척 귀신에게 홀린 모든 사람은 며칠 안에 죽어버린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팔척 귀신에 의한 피해가 나온 것은 15년 전. 나중에 들은 이야기지만 지장에 의해 봉인되었다는 것은
팔척 귀신이 이동할 수 있는 길을 막기 위해 마을 경계에 지장을 모셨다고 한다. 팔척 귀신의 이동을 막기 위해서인데 마을의 동서남북의 경계에 전부 4군데 있는 것 같다. 그런데 어째서 이 마을에 팔척 귀신을 봉인하게 되었냐 물었는데 옛날 주변의 마을과 모종의 협정이 있었던 것 같다. 예를 들면 물의 이용을 우선한다던가. 팔척 귀신의 피해는 수년에서 10수년에 한 번 정도였으니 옛사람들은 그런 때로 유리한 협정을 맺으면 그만이라고 생각했던 걸까. 이런 이야기를 들어도 전혀 리얼하게 느껴지지 않았다. 당연하겠지만 그러다 할아버지가 한 노파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다. 큰일 났구나. 지금은 이걸 가지고 있어라. K씨라는 노파는 그렇게 말하며 나에게 부정을 주었다. 그리고 할아버지와 함께 무언가를 준비하신다며 2층으로 올라가셨다. 할머니는 계속 나와 같이 계셨는데 화장실에 갈 때도 따라오셔서 문을 완전히 닫지 못하게 하셨다. 이쯤 돼서야 비로소 왠지 큰일이네 라는 생각이 들었다. 잠시 후 나는 2층에 있는 한 방에 수용되었다. 그 방은 모든 창문을 신문지를 붙여서 가렸으며 그 위에 부적이 붙어 있었고 방의 네 모퉁이마다 소금이 들은 그릇이 놓여 있었다. 또한 나무로 된 상자가 있었는데 그 위에 작은 불상이 올려져 있었다. 그리고 어디서 가져왔는지 유아용 변기가 2개나 준비되어 있었다. 이제 곧 해가 질 거야. 잘 들어. 내일 아침까지 절대로 이 방에서 나가면 안 돼. 나도 할머니도 결코 너를 부르거나 너에게 말 걸지 않을 테니까 내일 아침 7시가 되기 전에는 절대로 여기서 나가지 마. 집에는 내가 연락해 놓겠다. 할아버지가 정색을 하고 말씀하셔서 나는 잠자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지금 내 할아버지가 하신 이야기를 꼭 지켜야 한다. 부적도 꼭 가지고 있어야 한다. 무슨 일이 생기면 부처님 앞에서 기도해라. 옆에 있던 K씨에게도 그런 말을 들었다. 방에 혼자 남게 되며 TV를 봐도 된다고 해서 켰는데 보고 있어도 건성으로 보게 되고 집중이 되지 않았다. 방에 갇힐 때 할머니가 준 주먹밥이나 과자도 먹을 생각이 전혀 나지 않아 방치한 채 이불을 뒤집어 쓰고 마냥 부들부들 떨고만 있었다. 그런 상태에서도 어느새 잠들어 있었던 것 같고 눈을 떴을 때는 TV에서는 제목은 잊어버렸지만 심야 프로그램이 방송되고 있었다. 손목시계를 보니 새벽 1시가 넘은 시각이었다. 왠지 싫은 시간에 일어났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상하리만큼 주변이 조용해지더니 창문을 툭툭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조약돌 따위를 던지는 것이 아닌 손으로 가볍게 두드리는 것 같은 소리였던 것 같다. 바람 때문에 그런 소리가 나는 건지 누군가가 창문을 두드리는 건지 헷갈렸지만 필사적으로 바람 때문이라고 믿으려 했다. 진정하려고 차를 한 모금 마셨으나 너무 무서워서 TV 소리를 크게 하고 억지로 TV를 보고 있었다. 그때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다. 괜찮으냐? 무서우면 무리하지 않아도 돼. 나도 모르게 문을 열려고 다가갔는데 할아버지의 말이 생각나서 멈췄다. 그러자 또 목소리가 들려왔다. 왜 그래? 이제 나와도 된대도. 할아버지 목소리와 같지만 저건 할아버지 목소리가 아니야. 어째서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기분이 들어서 그렇게 생각한 것과 동시에 온몸에 소름이 끼쳤다. 문득 방구석에 있던 소금을 보니 위쪽이 검게 변색되어 있었다. 쏜살같이 불상 앞으로 가서 부적을 움켜쥐고 살려주세요. 제발. 필사적으로 기도를 시작했다. 그때 낮에 그 목소리가 들리고 창문이 다시 울리기 시작했다. 그렇게까지 키가 크지 않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그것이 아래에서 손을 뻗어 창문을 두드리고 있는 광경이 떠올라 미칠 것만 같았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불상 앞에서 기도하는 것뿐이었다. 그것을 마지막으로 나는 기절해버리고 말았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정신이 들어 눈을 떠보니 아침 뉴스가 TV에서 나오고 있었다. 화면 구석에 표시되는 시간은 확실히 오전 7시 13분으로 표시되어 있었고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도 목소리도 어느새 그쳐 있었다. 방 구석에 놓아두었던 소금은 더욱 검게 변색되어 있었고 혹시나 해서 손목의 시계를 보니 비슷한 시각이어서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자 문 앞에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은 할머니와 K씨가 기다리고 있었다. 할머니는 다행이다.
다행이야. 라며 눈물을 흘리고 계셨다. 1층으로 내려가니 아버지도 와 계셨다. 밖에서 할아버지가 빨리 차에 타라며 재촉하는 소리가 들려서 정원으로 나가보니 어디서 가져왔는지 승합차변이 한 대 있었다. 그리고 정원에 남자들이 몇 명 있었다. 승합차는 9인승으로 K씨가 조수석에 앉고 나는 가운데에 앉게 하고 정원에 있던 남자들이 모두 올라탔다. 모두 9명이라 내 주위 팔방 전체를 에워싸운 형국이 되었다. 신경이 쓰이겠지만 눈을 감고 고개를 숙이고 있어라.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너에게는 보일 테니까 괜찮다고 할 때까지 눈을 감고 있어라. 오른쪽에 앉은 50살쯤 되어 보이는 아저씨가 말했다. 그리고 할아버지가 운전하는 작은 트럭이 선두, 다음이 내가 타고 있는 승합차, 뒤에는 아버지가 모는 승용차 순서로 이동을 시작했다. 차는 상당히 느린 속도로 이동했다. 아마 20km 미만이지 않았을까? 곧 K씨가 여기가 고비다 라며 중얼거린 후 연불 같은 것을 외우기 시작했다. 그 순간 차창 밖에서 또 그 목소리가 들려왔다. K씨에게 받은 부적을 움켜쥐고 눈을 감고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만 너무 궁금한 나머지 실눈을 뜨고 밖을 조금 봐버렸다. 눈에 들어온 것은 하얀 원피스. 그것은 온 몸의 관절이 꺾이듯 더 이상 사람의 형상이 아닌 상상하기 힘든 끔찍한 모습으로 달리는 자동차의 속도에 맞춰 쫓아오고 있었다. 머리는 창문 밖에 있어서 안 보였지만 차 안을 들여다보려 했는지 고개를 숙이는 행동을 시작했다. 무의식적으로 소리를 내다 보지마! 라고 옆에 앉은 남자가 언성을 높였다. 황급히 눈을 질끈 감고 더 세게 부적을 움켜쥐었다. 유리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주위에 타고 있는 사람들도 놀란 듯 짧게 소리를 낸다. 주위 사람들에게 저 모습이 보이지 않고 목소리가 들리지도 않아도 창문을 치는 소리는 들리는 것 같다. K씨의 연불에 더욱 힘이 들어간다. 이윽고 목소리와 유리를 두드리는 소리가 멈췄다고 생각했을 때 K씨가 빠져나왔다. 라고 소리를 높였다. 그때까지 잠자코 있던 주위를 에워싸고 있는 남자들도 다행이라며 안도의 목소리를 냈다. 마을을 완전히 벗어난 후 나는 길 넓은 곳에서 승합차에서 내려 아버지의 차에 옮겨 타게 되었다.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다른 남자들에게 고개를 숙이며 감사 인사를 하고 있을 때 K씨가 부적을 보여달라며 다가왔다. 무의식적으로 아직 움켜쥐고 있던 부적을 보니 전체가 거무스름해져 있었다. K씨는 이제 괜찮을 것 같은데 혹시 모르니까 당분간은 이걸 가지고 있거라. 라며 새 부적을 나에게 주었다. 그 후 나는 아버지와 둘이서 집으로 돌아왔다. 오토바이는 훗날 할아버지의 이웃분께서 전달해 주었다. 아버지도 팔척 귀신을 알고 계셨는데 어린 시절 친구 중 한 명이 팔척 귀신에게 홀려 목숨을 잃었다는 것을 말해주셨다. 팔척 귀신에게 홀린 탓에 다른 나라로 떠난 사람도 알고 있다고 한다. 승합차에 탔던 남자들은 모두 본가와 연관이 있는 사람이라고 했다. 즉, 먼 친척벌로 모두 얇은 혈연관계에 있는 사람들이란다. 앞서가던 할아버지, 뒤를 달리던 아버지도 당연히 핏줄이니 잠깐이라도 팔척 귀신의 눈을 속이려고 그렇게 대열을 이루었다고 한다. 아버지의 형제 큰아버지는 하룻밤 사이에 이곳에 오지 못했기 때문에 혈연은 얇아도 금방 모이는 사람들이 모인 것이었다. 그렇다고 해도 7명이나 되는 남자가 지금 당장 오기는 어려웠기도 했고 밤보다 낮이 더 안전하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에 하룻밤 방에 갇힌 것이었다. 이동 중에 최악의 상황이 발생하면 할아버지나 아버지가 대신 할 각오였다던가. 그리고 앞서 쓴 것 같은 설명을 듣게 되었고 이제 그곳에는 가지 말라는 말을 들었다. 집에 돌아와서는 할아버지와 통화했을 때 그날 밤 내게 말을 걸었느냐고 물었지만 그런 일은 하지 않았다고 하셨다. 역시 그건 새삼스럽게 등골이 오싹해졌다. 팔척 귀신의 피해는 성인이 되기 전에 젊은 사람, 그것도 아이가 당하는 일이 많다는 것이다. 아직 어린이나 젊은 사람의 경우 극도로 불안한 상태에 있을 때 가족의 목소리로 그런 말을 들으면 무심코 방심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로부터 10년이 지나 이 사건도 점점 기억에서 잊혀지기 시작하던 최근 할머니로부터 전화가 왔다. 팔척 귀신을 봉인하고 있던 지장님이 갑자기 부서져 버렸다. 그것도 너네 집 방향으로 향한 길에 있는 게 말이야. 할아버지는 2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당연히 장례식장에도 갈 수 없었다. 할아버지께서도 돌아가시기 전 나는
절대 오게 하지 말라고 말했다고 한다. 지금에 와서는 우연스런 미신 같은 것이었다라고. 타이르면서도 꽤 걱정되는 내 자신이기도 했다. 또 그 목소리가 들려오면 어쩌지 하는 마음도 있기에 그 순간 창밖에서